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교과서 개념 찾기는 8단원 내용과 함께합니다. 8단원 제목이 마음을 전해요예요. 마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뭔가 되게 미안할 때, 미안한 마음 상대방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지금 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죠? 뭔가 고마운 일을 친구가 나한테 해줬어요. 그럼 고맙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야죠.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리 뛰어난 독심술가라고 해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보죠.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에 대하여 알아보죠. 라는 거예요. 소리와 글자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을거지 그리고 곡식처럼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을거지 쓸 때는 가을 그리고 것 받침 이 디귿과 이를 쓰는데요. 읽어봐. 천천히 읽으면 소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소리 나냐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읽는데 읽을 때는 가을은 가을이지만 거지가 이상해져요. 거지로 읽는단 말이야. 이상하죠? 설마 이거 가을 것 이렇게 읽는 친구 없겠죠.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가을 거지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네. 다르네. 그지? 곡식은 곡식이지만 곡식이 잘 익었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곡식이라고 읽어요. 어떻게? 곡식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정말 소리와 글자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는 소리대로 바르게 내주고요. 또 글자는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밝혀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치는 어떻게 발음해? 읽어보면 티읕 받침의 갓이고 인데 읽으면 다 가치라고 읽어요. 가치. 치읓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냐는 말이야. 그죠? 그리고 국수는 어떻게 읽냐면 국수가 맛있어요 라고 읽어요. 국수라고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수 좀 주세요. 이렇게 읽으려면 힘들어. 중간에 막 쉬어야 돼. 그냥 빨리 읽으면 다 누구나 수로 읽는단 말이죠. 이렇게 소리와 글자가 다르다. 발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죠.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발음에 우리 안테나가 떴어요. 발음에 안테나가 떴기 때문에 발음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솔, 발, 소리, 음으로 이루어진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발음, 음성을 냄 또는 그 음성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발음해봐 그러면 입으로 소리를 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글자의 발음은 어떻게 돼야 할까 해서 가을거지라는 폭탄을 지금 넣어서 빵 하고 터뜨려서 발음을 알아봤더니 가을거지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는 가을거지로 나는구나. 소리를 내는 것을 발음이라고 한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죠. 글자의 모양을 잘 보고 가치처럼 소리나는 낱말과 국수처럼 소리나는 낱말을 구별하래요. 가치처럼 소리가 난다는 것, 국수처럼 소리가 난다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보면 받침이 티읕인데 티읕 받침 다음에 지금 이가 왔어요. 그랬더니 티읕은 없어져 버리고 치읓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국수는 어떻게 됐냐면 받침이 기역인데 기역이 바로 뒤에서 시옷 소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기역은 그대로 왔죠. 다만 시옷만 쌍시옷으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잘 구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리내어 읽고 가치처럼 소리내는 낱말과 국수처럼 소리내는 낱말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소리내는 낱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입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이런 모양으로 된 글자를 소리 낼 때는 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서에 나와요.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알아보기의 예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가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가을이 되어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가을거지라고 합니다. 라고 선생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남자친구가 가을에 무슨 거지가 있어요. 그랬어요. 가을 거지라고 하니까 가을의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가을 거지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가을 거지로 들리죠? 가을 거지로 발음은 하는데 쓸 때는 어떻게? 가을 겉이 디귿 받침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가치는 티읕 받침이고 이가 올 때 티읕 받침이 치읓으로 소리 나서 가치였죠. 거지는 어떻게 됐냐? 디귿이 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디귿이 없어지고 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귿 받침은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티읕 받침은 이를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 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개념 가봅시다. 아니, 친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곡식인가? 왜? 지금 여기 남자친구가 글을 쓰는데 잘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 교재를 보시면 곡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소리는 곡식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곡식이 맞나? 곡식이었나? 헷갈립니다. 쓸 때는 곡식으로 써야 하는 거고 소리 낼 때만 곡식이 되는 거죠. 뒤에 우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소리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갈게요. 이렇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우선 글을 잘 읽으면서 어떤 낱말 중에 글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우선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낱말을 읽었을 때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국수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치는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티읕 받침이 이를 만나면 티읕 받침만 치읓으로, 디귿 받침은 이를 만나면 디귿 소리가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게 같은 방식인 거고요. 국수의 경우에는 받침이 기역이고 뒤에 시옷이 왔을 땐 시옷이 쌍시옷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같은 방법으로 소리 나는 낱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배경숙을 보내며라는 글이 나와요. 여기서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의 예. 깊은 산은 끝이 없이 이어져 있고 해서 끝이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끝이. 분명히 받침 티읕이고 뒤가 이인데 소리를 내보면 끝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받침 티읕이 이를 만나가지고 티읕 소리가 치읓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거죠. 하나 더 보면 노루는 갑자기 우리 앞으로 튀어나와 했어요. 여기서 빨간색 글씨 갑자기 읽어보면 갑자기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앞에서는 사실 국수였기는 한데 국수와 사실 같아요. 기역 받침이어야 되고 비읍 받침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받침이 기역이나 비읍일 때 뒤에 오는 소리가 시옷은 쌍시옷으로 바뀌어서 국수로 소리가 났었죠.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지읒, 지읒도 쌍지읒 있죠. 그죠? 쌍자음이 있단 말이야. 쌍지읒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갑자기. 끝이는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고 갑자기는 국수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다음 개념을 살펴보시면은요. 이번엔 읽는 이를 고려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볼게요. 이 세상 모든 글은 사실 글을 쓸 때 항상 읽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읽는 이를 고려해 주어야죠. 자, 고려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좀 어렵죠?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낱말 좀 알아보러 가죠. 고려는 생각할, 고에 생각하려.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려의 뜻은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있다면 사실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이긴 한데 그냥 생각보다 고려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많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읽는 이를 고려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읽는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난번에 50등으로 꼴찌였지만 너 이번엔 49등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이제 격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될까요? 49등이나 50등이나 뭐 똑같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속이 상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지만 너의 체면을 고려해서 한 대만 맞자 합니다. 속상한 거예요. 강아지가 말하네요. 친구를 고려하는 마음의 박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를 고려한다. 또는 체면을 고려한다. 체면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친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자, 우리는 읽는 이를 고려해서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볼게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읽는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쓰라는 거죠. 자, 우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안한 마음, 뭐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할 때는 미안해,
라는 말 써줘야 하고요. 고마운 마음을 써야겠다. 그럴 때는 고마워 라는 말을 꼭 써줘야겠다.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까닭을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고 그냥 쪽지에, 편지에 그때 정말 고마웠어 하고 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읽는 이가 무슨 생각이 들까? 뭐가 고마웠다는 거야? 그럼 별로 안 고마웠나 보네. 뭐가 고마웠는지도 안 썼잖아.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는 이만 못해요. 친구가 오히려 그 쪽지 편지를 보고 더 기분이 나빠. 얘 뭐가 고마워서 고맙다는 거야?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뭐가 고마웠는지, 왜 고마웠는지 이런 까닭을 반드시 잘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쓸 때에는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죠? 뭐 고마운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상대방이 잘 모르는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나만 아는.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또 써줘야만 읽는 이가 읽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낱말을 쓸 때 좀 쉬운 낱말을 써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표현이 또 어려우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좀 쉽게 그래야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읽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부모님께 쓸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도 고마운 마음이나 뭐 죄송한 마음이나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높임말을 넣어서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내용 면에서도 표현 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더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쓸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살펴보시면은요. 민주가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썼는데 같은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에게 썼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서영이에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괜찮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가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순간 당황해서 먼저 말을 해버렸어.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민주랑 서영이가 같이 연극을 했어요. 연극 무대에 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민주랑 서영이가 같은 무대 안에서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서영이가 대사를 잊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영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계속 대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었던 민주가 어떡하지? 서영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내가 얘기를 할 텐데? 당황을 하다가 서영이가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민주가 그 다음 대사를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야. 뭐 예를 들어 서영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다. 이 말을 해야 민주가 맛있게 잘 먹었어? 이 말을 대답을 하는 건데 서영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다 말을 안 해. 그래서 민주가 그냥 먼저 밥 많이 먹었어? 했어요. 근데 밥 많이 먹었어 하는 순간에 서영이가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다. 먼저 해야 될 얘기를 나중에 했어. 그래서 연극 무대가 좀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민주는 이제 서영이에게 먼저 괜찮아. 속상해하지 마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넣어주고 오히려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민주가 부모님께 쪽지를 썼어요. 이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일단 부모님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보여드리려고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임말을 썼고요.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서영이는 나와 함께 민주와 함께 연극 무대에 선 배우 역할을 했다면 부모님은 관객이셨어. 관객. 그러니까 어쨌든 관객으로 오신 부모님께는 좋은 연극을 못 보여드린 것이 죄송한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멋진 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쪽지를 썼습니다. 그죠? 민주가 두 가지 쪽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과 표현이 달라졌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 이제 읽는 일을 고려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글 잘 쓸 수 있겠죠. 글쓰기 과정 간단히 살펴보죠. 자, 우선 마음을 전할 상황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죠?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은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니까 어떤 상황이었지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리고 떠올린 생각 중에서 글로 쓸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글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써야지 하고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받을 사람 먼저 써야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표현하는 글은 편지 형식으로 많이 쓰니까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쓰고 그리고 그때그때 어땠어요 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왜 표현하고자 하는지 해서 표현하고 싶은 까닭 넣어주시고요. 읽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점이 함께 포함되게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잘 써주시면 되겠죠. 많은 글들을 이제 만나볼 거예요. 일단은 글쓰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마음을 전한 글을 읽어보면서 이 중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더 담아야겠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표현해야 될 상황. 자, 지금 뭘까? 그림상을 잘 보면 꽝 했나 봐요. 그죠? 이 친구는 머리가 아프고 이 친구는 무릎이 아픕니다. 자, 이렇게 복도에서 친구와 부딪혔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기보다는 어쨌든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미안한 상황이죠. 이땐 미안해 라는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그림상을 잘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보면 자기 가방을 메고 또 가방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메고 있는 가방 둘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친구의 가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리가 불편한 친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러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친구가 가방을 들어주어서 고마운 상황에서는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나와 있고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 소리 내보면 알죠. 사과는 사과로 소리가 나요. 그죠? 사가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돼. 분명히 와로 돼 있기 때문에 와를 바르게 소리 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곡식은 어떨까요? 곡식으로 쓰지만 그냥 읽어보면 다 곡식, 시옷이 쌍시옷으로 소리가 납니다. 소리와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가을은 그냥 가을로 소리 나고요. 인사도 그냥 인사, 교실도 교실로 소리가 납니다. 모든 낱말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우리말 낱말 중에 이렇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나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인데 가치와 같은 방식 뭐다? 받침이 티읕이에요. 뒤에 이가 왔어요. 다 그대로 있는데 받침 티읕만 시읒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를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끝이 읽어보시면 끝이로 읽게 된단 말이지. 다 그대로 있는데 받침 티읕만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걱정과 갑자기는 사실 비슷한 경우인데 어떻게 됐어? 받침이 기역이나 비읍일 경우에 뒤에 오는 정의 지읒만 정, 쌍, 지읒으로 같은 방법으로 비읍의 바로 뒤에 오는 지읒만 짝이 이렇게 쌍, 지읒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방식으로 소리 난다는 거, 가치와 끝이가 같은 방식으로 소리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여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을 일단 써야죠. 미안한 마음이다 하면 미안해. 고마운 마음이다 하면 고마워. 그 다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죠? 이걸 꼭 넣어줘야 돼요. 고마웠다면 고마운 까닭이 있을 거란 말이야. 미안하면 미안한 까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든 까닭 또 여기다가만 쓰지 말고 밑에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답을 쓸 수 있는 괄호. 그러면 요 답란에다가 까닭 적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랬어요. 즉 마음을 표현하는 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받을 사람 들어가야 돼. 그치?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보통 편지의 맨 앞부분에 넣듯이 써줘야 되겠고요. 쪽지를 줄 장소는 글 속엔 표현이 되지 않겠죠. 물론 고민은 되겠죠. 쪽지를 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서 주지? 고민이 되겠지만 글 속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지? 대신에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까닭이나 읽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점 같은 것들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답이 2번인데요. 답이 2번이라는 것보다 나머지 내용들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꼭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